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올리우 한의원입니다.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23번째 시간, 알코올 의존증의 구분입니다. 구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세분화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한번 그냥 가볍게 보고 이해하면 오늘 이 영상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내성이냐 금단이냐 갈망이냐 사회부정응, 이런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,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뭐 남용, 오용, 중독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, 요즘에 그걸 좀 통합적으로 해서 사용장애, 어떻게든 조금 순화된 표현이기도 하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이죠.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내가 뭐 술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게 다 이제 내가 그 치료 대상과 뭔가 개선, 뭔가 이제 내가 술을 뭐 절제를 하거나 좀 술을 끊어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. 크게 4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했는데, 일단 처음 내성입니다. 내성은 먹을수록 이제 음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. 음주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횟수도 증가하고,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착각이 아니죠. 실제로 뭐 강해지는 건 하는 건데, 술이 갈수록 이제 먹을수록 익숙해지니까 세지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자주 먹게 되고, 또 계속 먹다 보니까 술을 그래도 오랜만에 먹거나 이렇게 되면 좀 술의 그 취한 느낌과 역한 맛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면서 술을 이제 마시게 되는데, 계속 먹다 보면 그 맛이 우리 몸에서 익숙해지는 거죠. 익숙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맛, 그런 이제 어쩌면 술이 가진 약간 독하고 역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술이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술술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내성이 생기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. 당연히 이제 술 많이 먹을수록 술에 관한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. 너무 당연한 거죠. 저도 많이 겪어봤고 제 스스로. 금단. 자, 술을 마시지 않아 생기는 금단 증상입니다. 금단 증상은 뭐 딱 이거다는 보다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뭐 다양한 증상들이 개인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, 뭐 불면증, 뭐 떨림 그런 거 있겠죠. 그리고 뭐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강박증, 그리고 뭐 위장관, 소화기능이나 아니면 뭐 배변기능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중독이 심하신 분들, 의존이 심하신 분들은 또 술을 찾는 거죠. 이런 증상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고, 뭐 술만 먹으면 바로 없어지는 증상이 내가 굳이 이거를 며칠, 몇 주를 고생을 하면서 억지로 버텨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겠죠. 당연히 사람은 당장 해결할 수 있고 당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금단 증상이 또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갈망입니다. 갈망. 우리가 이제 심각한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. 술을 내가 그냥 사회생활 때문에 먹거나 그냥 어떻게 자리가 있어서 술을 자주 접하게 되거나,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당연히 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이제 일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경도의 가벼운 증상이가 상태라면, 이제 뭘 하더라도 내가 뭐 가만히 있건 뭐 어디 뭐 나가서 놀건 뭘 하건 뭐 일을 하고 있건 뭘 하든 간에 술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.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죠. 근데 우리가 이 갈망을 정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술이 생각나는 그런 극단적인 갈망 말고, 그 이전에도 분명히 갈망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데, 그것들을 우리가 나는 그냥 사회생활 때문이야, 나는 그냥 술을 막 엄청 좋아하는 거, 뭐 내가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자리가 많고 그냥 내가 술이 좀 맛있고 해서 그냥 먹는 거지, 얼마나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좋습니다.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, 자 그러면 한 달 혹은 또 몇 달, 아니면 또 길게 잡으면 1년 동안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? 안 마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가 즐기는 대로 술을 이제 즐기면 어떻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면, 제가 왜 그래야 되죠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미 내가 뭔가 그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고려를 했을 때,
그 상황이 너무 까마득하고 당장 그럴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자신이 없다면 이미 의존이 된 상태입니다. 이미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가 생각만 하고 의지만 있으면 당장 끊고 안 마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의존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갈망 이 단계가 빨리 옵니다. 근데 정말로 극단적인 갈망은 이제 나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이나 당연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당연히 치료가 굉장히 어렵겠죠. 회복하기가 되돌릴 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이해하시고요. 그리고 사회 부적응은 일단 가정 불화 및 가정도 무너지고 내 건강도 무너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나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제 관계도 깨지고 직장이면 뭐 잘리거나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내 나이대 내 지금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사회의 역할과 뭔가 내 이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회 부적응 단계까지 가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기피를 하죠. 다 떠나가죠.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인지를 못하면 다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변한 건 어찌 보면 내 자신인데 그걸 꼭 인지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게 사회 부적응 단계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내성 계속 먹는 거 계속 먹어서 익숙해지는 거 금단 안 먹으면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 갈망 너무 먹고 싶고 너무 이제 땡기고 뭐 이걸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당장 그렇게 느껴지는 것과 내가 착각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. 그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사회 부적응 단계까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